자, 봐봐. 39번 문제도 선생님은 사실 여기도 지금 출전이 표시가 돼 있잖아.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지? 응? 근데 선생님 판단으로는 석사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이걸 읽고 논문을 쓰겠다고 내가 지도교수한테 찾아가잖아. 그럼 정지웅 씨, 이거는 석사 과정에 쓸 수 있는 논문이 아니에요. 라고 했을 정도의 글이야. 근데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항상 얘기하잖아. 어떤 문장에 빠져나가서 들어갈 위치문의 문제를 볼 때 일단 연결사, 지시사, 동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일단 사실 겉보기에는 간단하게 보여. 디스계열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솔직히 선생님은 문제 풀 때 적극적으로 involvement, 개입하는 거. 개입하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선생님 그 지시사 원칙 만들었던 거 기억나지? 응? 봐봐.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지시사 원칙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 지시사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일반적으로 명사가 나오면 그 뒤에 누가 나와? 대명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요즘에는 이시나 대의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조심하라고 했어. 왜냐면 이시 중성이기 때문에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성으로 받았느냐 뭐로 받았느냐 그런 게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대의 같은 경우는 항상 선생님은 대의를 더 좋아해.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면 항상 대의는 사람 사물을 다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someone인지 something인지 따지는 습관이 없으면 알면서도 그 당할 수도 있어. 응? 자, 두 번째, 얘가 이제 겉보기에 잘 안 보이는 건데 플러스 명사가 나왔을 때 그 다음 문장에서 대명사로 받을 수도 있지만 영어의 정관사, 때로는 선생님이 해석할 때 이 더의 느낌을 살리라고 얘기할 때가 있지. 응? 더 플러스 명사로 받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이제 이 문제를 trực관적으로 처음 봤을 때 출제 포인트의 관점에 보면 요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문법 문제에서는 동사가 그 다음 문장에 나오면 대동사로 봤지만 사실 대동사는 문법에서만 주로 쓰는 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의 같은 문장 길어졌을 때 같은 문장에서 주로 나오거나 그 정도밖에 영향력이 없어. 근데 이렇게 동적인 이미지를 그 다음으로 받아넘길 때 특히 학술 영어에서는 얘를 뭐로? 추상명사로 받아넘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지. 선생님은 직관적으로 솔직히 자, 아까 인게이지먼트였나? 인발브먼트였나? 인발브먼트였지. 앞에 동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 근데 아니더라고. 이것도 이제 선생님을 엿먹이려고 내가 만들어냈던 그 공식들, 그리고 이제 가장 싸구려가 아주 오래전에 그때 이제 이 공식이 만들어진 거야. so나 such, this나 these 또는 that이나 those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 명사를 받는 것이 앞에 있을 수 있다야. 물론 요 4번 공식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사실 4번 공식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전에 출제한 기법이니까 선생님은 이 3번이라고 봤던 거야. 디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은 provide,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라는 이미지, 솔직히 아마 지원이도 문제 풀면서 이 액티브도 눈에 들어왔을 거야. 그렇지? 봐봐. 그것은 이런 적극적인 관여나 개입은 베이시스, 토대를 제공해 주는데 depth, aesthetic processing, 미학적인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의 어떤 깊이를 위한 토대를 제공해 주고, 사실 글을 읽으면서 아니 무슨 내가 미학적인 처리 과정이 뭔지 뜬구름없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리플렉션은 성찰이야. 성찰을 위한 또한 토대를 제공해 주는데 이때 워크는 그래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 저기 미학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더 워크는 뭐일 것 같아? 작품이겠지.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준다고 했어. 응? 이것만 갖고는 이 글의 소재나 주제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워. 오케이? 들어가 봐. 그건 뭐 최근에 적절한 위치는 다 이 정도 급은 나왔으니까 뭐 그게 낯설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There is interesting, 아주 흥미진진한 트레이드 오프. 이때 트레이드 오프는 뭐 페어 트레이드 그러면서 이제 맞교환 또는 대칭, 그런 맞교환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거야. 경제적인 용어지. 자, 상당히 흥미진진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서 렐러티브가 나오는데 뭐의 중요성? 자, 현준이조차도 이게 뭔지 모르더라고. subject matter라고 스타일이야. 그럼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subject matter는 내용이야.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형식이지. 그러면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던 내용과 형식의 이분법, 이항 대립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야. 즉, 근데 일반적으로 subject matter는 주제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제거리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세 시대 때 종교적인 것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을 때 서양의 경우에는 예술 작품이 겉으로 드러난 작품의 대상이 다르더라도 subject matter는 거의 다 똑같아.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있든 성경적인 거야. 그런 것도 이제 좀 더 그 주제거리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이거는 선생님도 대학에서 읽을 때도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굉장히 껄끄러워. 근데 어쨌든 아주 자 subject matter 이거를 이제 figure 형체 figure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우리는 현 단계에서는 이때 figure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우리가 현재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때 figure 만약에 백그라운드가 있다라면 모나리자 미소를 얘기하자고. 그러면 이때 figure 모나리자 미소가 앞에 나오지. 모나리자 미소는 서양에서 원근법을 채택한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야. 저 뒤에 있는 배경인데 우리 뒤에 있는 배경 신경 써 안 써? 안 써? 하지만 선생님이 스타일적 면에서 뭘 썼어? 원근법을 구사한 거지.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의 이분법 정도, 즉 주제와 어떤 스타일상의 상대적 중요성을 둘러싼 아주 흥미진진한 맛교환이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서 highly representational 지금 시점에서는 선생님은 처음에 이거 일독할 때, 이건 지금 두 번째 이독하는 건데 일독할 때는 이걸 번역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EBS 이제 해석집이 이거를 구상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해석이 다 맞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재현적 그림이라고 하자고. 뭔가를 엄청나게 재현하고 있는 그대로 나타내려고 하는 오히려 사실주의, 리얼리즘 계열이야. 사실주의적인 그림이나 연극이나 스토리, 그림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지. 응? 연극이나 스토리에서 자 사람들의 관심 또는 그 작품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subject matter, 내용,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했어. 그리고 그 주제는 resemble, 뭐를 모방하고, 이때 resemble은 흉내낸다라고 하는 게 뭐를 모방한 거냐면 일상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었어. 반면에 백그라운드 스타일, 형식적인 면이라고 해보자고. 백그라운드적인 스타일의 역할은 facilitated, 뭐를 조장하고 촉발하고 촉진하는 거야. 멘탈 모델, 어떤 정신적인 모형을 구성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조장하고 촉진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어. 지금 두 가지 내용과 형식, subject matter과 스타일이 나왔는데 겉보기에 이 글만 봤을 때 representational, 재현적이고 표현적인 그 그림에서는 뭐를 주제를 좀 더 강조한다고 느낄 가능성도 있고 아직은 몰라. 봐봐.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 부분이 만만치 않은 해석이야. 독해의 관점에서 본다면 해석이 아닌. 자 그러면서 우리가 pleasure, 어떤 즐거움이나 uncertainty, 불확실한 것을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필링즈 살려줘야 돼. 여러 가지 감정들은 그 그림이나 그 연극이나 그 스토리를 보고 있는 관객으로 하여금 얼렁 쭉 데리고 가는 거야. 어디까지 데리고 가? 이때 더 대피스가 나오는데 이때 피스가 뭐야? 지효는 이거는 처리했어야 돼. 이게 그 작품이야. 그 작품에 대한 나름의 어떤 결론으로까지 끌고 가. 근데 사실 이 문장만 갖고 보면 내용과 형식 중에 리프레젠테이셔널 페인팅이나 그런 계열의 어떤 작품들이 뭘 강조하는지 불분명해. 그치?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얘기가 없어. 동적인 느낌의 단어들이 없다는 거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좀 정적이야. 그러다가 봐봐. 요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요런 출제 기법을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 조심하자라고 여러 차례 했어. 반이어를 이용한 비교대조 기법이지. 문맥상 얘랑 얘가 지금 대등에 대조되지. 선생님 여기에 연결사가 지금 없어. 없는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낸 거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EBS나 기존 문제에서도 많이 봤어. 오히려 선생님이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 학술 영어에서는 버시나 하우에버를 쓰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한다라고. 오히려 부정의 접두사나 반의어를 이용해서 역접한다는 얘기 했던 거 기억나지? 이 두 개가 돼. 엄청나게 표현적인 어떤 작품에서는 너블 스타일리스틱, 새롭고 참신하게 사용됐던,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궁금한 게 해결된 거야. 참신한 어떤 스타일적인 장치. 그럼 내용이야, 형식이야? 형식이지. 그럼 아까 요거는 내용이 중시되는 거지. 왜? 상대적이다라고 했으니까. 봐. 자, 문맥상 반의어를 이용한 비교류적 기법을 구사한 것도 일단 출제 기법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 엄청나게 표현적인 예술에서는 우리의 궁금함이 이제 해결된 거야. 당연히 낯선 소재이기 때문에 구모나 11호 수능에서 이런 가능성 항상 열어둬야 돼. 응? 참신하고 새로운 어떤 스타일적인 어떤 장치들이 이때 워크. 동사 보여? 작동되어지는데 in harmonious way.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 우리에게 자, 조화를 이룬 거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매너니까 방식. 뭐와 대비되는 그 주제. 그 주제와 대비되는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새로운 어떤 스타일적인 장치가 작동된다라고 했어. 1회독을 할 때도 선생님 EBS 해석지가 없을 때도 이걸 갖고 이때 제일 먼저 떠오른 예시가 뭔지 알아? 피카소의 그림 앞, 그 거울 앞에 선 여자라는 그림을 선생님 종종 애들한테 많이 얘기해. 지원이한테도 그 얘기 한 적 있나? 일반적으로 그 이전에도 리얼리즘 계열이나 뭐 인상파 화가들도 자, 소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거울 앞에 서면서 거울을 쳐다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 그럼 일반적으로 다 예뻐. 반면에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이게 이 그릇 뭐 아름답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선생님은 그렇게 봐. 응? 자, 거울 앞에 선 모습이고 그 거울 앞에 비춰진 그 여인의 모습이 있는데 거울에 이렇게 그것도 이제 아름답지는 않아. 근데 얘가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얘가 좀 더 나아. 자, 그럼 봐봐. 이런 식으로 참신하고 새로운 어떤 스타일적인 어떤 장치가 인하모니어스를 선생님은 사실은 문제 풀 때는 불편하게라고 했어. 불편한 방식으로 작동이 되어져서 뭐와 대비되게 그것이 담고 있는 주제. 원래는 거울 앞에 선 소녀라면 아름다워야 되잖아. 또는 아름답고 싶어하는 욕망이어야 되잖아. 근데 자, 그 주제와는 대비되게 불편한 방식으로 작동이 돼. 연속동작의 분사함은 똑같이. 이건 여러 차례 봤던 거야. thereby 그것을 통해서 disquieting atmosphere. 자, disquieting. 이것을 자, EBS 교재를 뭐라고 번역했더라? 불안한 분위기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 불편함이 더 나. 아까 inharmonious와 똑같아. 내가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야. 나에게 자,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끔 하는 분위기를 연출을 했어. 잠깐만, 여기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잠자코 있지 못하게끔 하는 분위기를 연출했어.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위기를 연출한 거야. 선생님이 디스를 그냥 그 접두사, 부정의 접두사라고 보지 않고 동적으로 처리하지.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끔 만드는 분위기가 연출된 거야. 그럼 그냥 수동적으로 그림을 바라보면 안 돼. 왜? 선생님은 여기 키워드가 이 두 가지라고 했지. 응? 그러면서 뭐가 나오나? 그러므로 그 작품은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야. 쉽게 읽혀 안 읽혀. 내가 르누아르의 그림까지, 후기 인상파의 르누아르의 그림까지 봐도 심지어 난 솔직히 고우나 고갱이 그림을 봐도 나름 이해가 돼. 하지만 피카소부터는 독해가 안 돼. 아까도 우리 첫 문장 같은 경우는 독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읽혀지지 않아. 그러므로 그 작품은 읽혀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해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conventional form, 그러면서 다시 스타일이 나왔어. 폼이니까 내용과 형식에서 뭐가 되는 거야? 전통적인 어떤 양식에서 그 작품이 departure,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보던 전통적인 회화의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멀어진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 누구? 내가 벌써 우리라는 말을 썼네.
그것을 바라보는 관객이나 독자로 하여금 뭐를 리마인드, 뭐를 상기시키고 기억나게끔 만들어? aesthetic attitude. 응? 참, 젠장 망할 자식.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읽고 이 미학적 태도가 뭔지 알아. 응? 미학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느끼게끔 만들었다는 거지. 응? 그치? 뭐를? 미학적 태도가 필요한데 이때 투부정사는 자 추상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추상을 구체화시키고 개별적인 추상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바뀌는 거지. 어떤 미학적 태도를 필요하게끔 만들었냐면 whole episode. whole episode.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피카소라는 화가가 뭘까? 쇤베르크의 뭐 아주 난해한 곡 같은 것들이 있어. 이 사람의 내가 소극적이야 적극적이 돼. 적극적이 되지. 근데 선생님조차도 인발브먼트가 동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하면 일단 이항 대립은 찾았지. 이게 리프리젠테이셔널 페인팅은 좀 더 전통적이고 친숙한 거고 반면에 여기 하이리 익스프레셔널 우리가 표현주의 작가라고 얘기하잖아. 이런 건 대체게 추상하거나 현대적인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 비교되지 이루어지고 얘는 편안하고 소극적이라면 얘는 뭐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작가가 누군지 찾아보지 않는 한 설령 미술 전람회 가동 말똥말똥. 자, 우리 현대화에 내가 옛날에 한번 그 어떤 국립미술박물관인가 갔는데 툭하면 제목이 뭔지 알아? 그래도 피카소는 착해. 응? 거울 앞에 쓴 소녀 제목이 있잖아. 점 몇 개 찍고 무상. 그러면 이 점이 기하학적인지 수학적인 걸 표현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점의 크기를 연구하면서 이게 비례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져야지. 그러면 우리가 뭐야? 여기에 이제 도록 같은 게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의 작품을 우리가 찾아봐. 평생 이렇게 그렸군. 자, 선생님 느껴져?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 난 동의해.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 만들었던 이 공식이 안정하지는 않은 이제 이 공식 같은 것 갖고 못 풀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상 연결사도 없는 거 이게 학술영어의 특징이야. 그리고 단어 속에서 소극적인과 적극적인 것을 보통은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건 동사였단 말이야. 근데 그것만 갖고도 안 돼. 그리고 자 누차 얘기했지만 적절한 위치 고르는 문제는 난 잠정적으로 솔직히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았어. 응? 다른 게 답이 안 돼. 노골적으로 1번 안 돼. 너무 빨라. 적극적인 개입. 왜냐면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적극적인 개입이 작가의 목이야 독자의 목이야. 독자나 관객의 목이지. 그거는 동의할 수 있지. 그러면 여기서 독자가 나오는 단어부터 그게 이제 첫 번째 선생님 문제 풀 때 실말이었어. 그러면 여기서 독자가 등장하는 게 봐봐. 이 아까 리프리젠테이셔널 페인팅에는 아예 없어. 아 뷰얼이 있구나. 여기 뷰얼이 있구나. 이 뷰얼이 있네. 자 봐봐. 그래서 즐거움과 때로는 불편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은 그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로 그 작품의 결론에 이끌어주지. 이끌어주지만 적극적이진 않아. 그냥 수동적이야. 자 동의? 이끌어주는 거니까 관객의 입장으로는 적극적이야 수동적이야. 수동적이야. 이것까지 추론했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봐봐. 연상시키는데 미학적 태도가 필요하고 그 전체 에피소드를 appreciate 감상하기 위한 쉽게 얘기하면 이 작가가 누군지 또는 검색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요구해. 자 보자고. 그러면서 5번에서 이제 오답 체크를 하겠지. 자 선생님이 일단 이런 태도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적극적인 개입은 뭐에 대한 기반과 토대를 제공해 주는 거야. 미학적인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어떤 깊이 더 깊게 들어가야 되지. 그리고 그 작품의 의미가 뭔지 성찰하게끔 만드는 거지. 한 번쯤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피카소의 거울 앞에 선 여자를 내가 만약에 이제 미술관에서 봤다면 아름다움의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지. 좀 더 적극적이야. 그러면서 5번 다음 문장 선생님 잠정적으로 그래서 이 글은 이어지기 때문에 안 돼. 지원이 솔직히 몇 번이라고 했어? 답을 고를 때? 이거는 썼을 때면 이어져. 이어져. 그러면 이제 5번 문장을 하고 오답 체크를 해야 돼. 봐봐.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잠깐만. 지원아. 원래는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동사가 나와.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추상명사지. 지금 얘기 나오는 this active involvement가 좀 더 이제 구현되는 거야. 자, 뭐를? between pragmatic 실용주의적인 태도. 자, 이때 실용주의적인 태도와 여기 everyday life가 보이지. 그럼 이게 뭘 받고 있는 거야? 아까 일상생활에 주제가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지. 즉 일상생활에 대한 그러니까 재현적 예술이야. 응? 자, 재현적이고 리얼리즘 계열의 자 그런 것들은 일상생활에 대한 자 일반적인 어떤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태도와 미학적 태도. 이때 미학적 태도라는 거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 그 작품을 더 탐구하고 거리를 두면서 그 작품의 원래적 의미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미학적인 어떤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곱씹어보는 그런 어떤 미학적 태도 사이의 스위치. 오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야말로 펀더먼트. 균형 잡힌 어떤 생활을 하고 삶을 이루는 데서 근본적이다라고 했지. 절대 쉬운 문제 아니야. 자, 긴장된 상태에서 그리고 만약에 순서대로 풀었다면 이때 얼마만큼 시간이 쫓겼겠어. 그런 것들을 평가원이 너무 고려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려웠던 건 인정을 해. 근데 모든 문제가 어려웠던 건 아니야. 근데도 애들이 도처에서 깨진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쫓겼던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N수생들은 기본적으로 영어 안 해. 그거를 지금 평가원이 과소평가하는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답 체크 차원에서 4번을 고르면 그 다음 문장이 그 작품이 읽혀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알켜고 잡아 전통적인 양식에서 벗어나서 관객이나 독자로 하여금 어떤 것이 요구하고 있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걸 요구하고 있는 거지. 그치? 응? 응? 이게 에스테틱이야. 미학이야, 미학. 응? 응? 사실 뭐 서울대에 철학 계열이 3개가 있어. 철학과도 있고 종교학과도 있고 미학과도 있어. 이 중에 선생님 철학과 수업을 많이 들었지만 나머지 2학과 수업은 감히 도전 안 한 거야. 왜? 들어가면 깨지니까. 응? 철학이 그나마 제일 쉬운 거거든. 오케이? 자.